안녕하십니까, 루나 김옥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볼락 루어 낚시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볼락 낚시에 대한 포인트 선정과 채비, 그 다음에 운용법 뭐 이런 거 이제 입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해당이 되겠지만, 뭐 기존에 낚시하신 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볼락 낚시는 도보 낚시와 선상 낚시가 있습니다. 근데 도보 낚시에 선상 낚시도 보면 루어를 사용하신 분들이 있고 생미끼를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루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루어 중에서도 도보 루어 낚시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볼락 낚시가 다른 분들이 많이 잡았다고 해서 본인도 막 다른 사람처럼 많이 잡을 거라 이렇게 막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볼락 낚시가 처음 하신 분들은, 입문하신 분들, 이제 자주 하신 분들은, 정된 사람들은 뭐 잘 하시겠지만, 막 이제 입문해가지고 나도 많이 잡겠다 그런 욕심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내용들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 분들도 뭐 운 좋으면 뭐 한두 번 가가지고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활성도가 굉장히 좋거나 뭐 어떤 다른 조건들이 막 바람도 안 불고 조건들이 굉장히 좋고 물때도 잘 맞고 그런 경우는 뭐 아무데나 던져도 아무렇게나 던져보고 대충 중충만 긁어도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볼락 낚시가 상황이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려울 때도 많이 잡으면 좋겠죠. 이제 평균적으로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낚시를 가면 평균적으로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볼락은 마리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볼락 낚시에서 뭐 알아야 될 몇 가지 제가 한번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볼락 낚시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 선정이에요. 포인트. 아무리 낚시를 잘하고 채비 운영을 잘한다 해도 만약에 내가 포인트를 가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올 거야? 볼락이 없으니까 안 나온 거야. 나오더라도 뭐 어쩌다가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면 볼락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날 포인트 선정이 잘못된 거죠. 또 어느 누군가는 그때 다른 포인트에서 어느 누군가는 또 대박을 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포인트 잘 선정해서.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볼락 낚시가 가장 변수가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아무리 낚시 잘해도 낚시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채비가 가볍기 때문에 1g, 보통 1g에서 막 2g 이 정도 되니까 어려워요. 바람이 불 때는 합사가 바람에 약하잖아요. 카본보다. 물에, 물에 뜨기 때문에 바람 조금만 불어도 합사가 이렇게 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합사도 좀 가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좀 웬만하면 출조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불 때는 피하시고, 근데 적당히 불 때, 뭐 초속 한 3m, 4m, 5m 그 정도 불 때는 뭐 포인트 선정만 잘하면 그날도 충분히 볼락 손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람 안 불 때는 뭐 대충 어디 좋은 포인트 들어가서 몇 번 옮기다 보면 뭐 좀 잡고 하다 보면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람 분 날은 포인트 선정을 하셔야 돼요. 볼락 낚시가 겨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봄까지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보통 겨울에 많이 합니다. 워킹 낚시. 근데 겨울에는 바람이 어디서 부냐? 밤에는 보통 북풍이 많이 불어요. 북풍이나 북서풍, 북동풍. 뭐 가끔가다 서쪽이나 저기 동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기도 하는데, 남풍 불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북쪽 방향에서 좌우로 이렇게 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선정해야 돼요? 바람이, 예를 들어서 그날 출조하실 때 바람을 보고 가셔야 돼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렇게 불어요. 보인가요?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육지, 뭐 곱부리 같은 데나 홈톤 같은 데, 그러면 방파제가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또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데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쪽에서 낚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바람 부는 쪽에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되면 맞바람이잖아요. 거의 맞바람. 여기도 맞바람, 여기도 맞바람, 여기도 맞바람. 맞바람이나 옆바람 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맞바람을 치고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채비가 가볍기 때문에 바람을 쪽으로 채비가 던지면 날아가도 않습니다. 바로 앞에 떨어져요. 물론 라인도 꼬일 수도 있고, 부풀 후루룩 현상도 많이 나고, 멀리 날아가지도 않고, 채비 조금만 운영하면 자기 앞으로 오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낚시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제 옆바람일 수도 있어요. 옆바람, 옆에서 부는 바람 마찬가지예요. 채비를 요리 던졌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 이쪽에서. 그럼 어떻겠어요? 던지면 라인이 요렇게 휘겠죠. 이렇게 바람이 요렇게 휘면서 라인이 바람이 밀려가면서 채비도 같이 밀려갑니다.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을 넘어가셔야 돼요. 오늘 육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육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불거나 이렇게 불잖아요. 반대편을 선정하면 됩니다. 반대편 포인트를 찾아가셔야 돼요. 이런데 아니면 이게 옆바람이 부는 데 갔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옆바람, 이 방파제가 예를 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옆바람이니까 이 방파제가 가려져요. 또 이쪽은. 그럼 이쪽을 선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람이 열이 부는데 이쪽 말고 왼쪽. 이제 무엇보다도 이거보다는 이게 낫죠. 뒤에 산이나 이런 육지가 가려주는 방파제, 이런 데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물살에 따라서 또 포인트 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런 데 가시더라도 보통 끝쪽 같은 경우는, 방파제 끝쪽 같은 경우는, 뭐 갯바위는 좀 상황이 틀릴 수도 있지만 끝쪽 같은 경우는 물때가 좀 세잖아요. 그러면 끝에는 물이 겁나게 셉니다. 이게 물살이 좀 셀 때는 끝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볼락들이 물살이 너무 세잖아요. 그럼 없어요. 물이 와류되거나 물살이 죽는데, 그런 안쪽으로, 방파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살이 셀 때는 끝에서 하지 말고 옆라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옆라인. 이제 바람 안 불 때. 그리고 물살이 이제 바람은 둘째 치고, 바람에 따른 이제 포인트 선정은 둘째 치고, 요 방파제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해요. 그러면 물살이 이렇게 가잖아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디가 포인트겠어요? 이제 물발이 여기 세니까 여기서는 못하니까, 물이 어떻게 하냐, 요리 가는 물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도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요. 물이 여기도 물발이 좀 셀 수가 있단 말이죠. 물이 반은 요리 가고 또 반은 여기서 이리 돌아와서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앞에가 물이 좀 셀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쪽이 좋습니다. 이쪽이 물이 요리 다 흘러내려가니까, 대부분 요리 흘러내려가고 이쪽이 물이 죽어요. 그럴 때는 방파제의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고, 반대로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말고 이쪽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 방파제는 기본적으로 테트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테트라 있는 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테트라가 물속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중력 역할을 하잖아요. 그 주변에 물속 테트라 끝나는 지점이나 그 사이사이, 물속에 있는 테트라 사이사이에 볼락이 많아요. 이제 대신 위험하니까 너무 위험한 데는 가지 마십시오. 뭐 물론 평범한 데도 나오긴 나옵니다. 테트라 없는 데도. 근데 테트라 있는 데가 좀 발판이 될수록 편한데, 이런 데가 포인트가 좋고. 갯바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갯바위가 이렇게
우리가 낚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요게 육지. 여기가 육지. 내가 여기서 낚시를 해. 갯바위에서. 갯바위 위에서 낚시한다고요? 그럼 여기가 바다잖아요. 그러면 이 지형을 보셔야 돼요. 요 뒤에, 본인이 서 있는 뒤에 지형. 지형이 기본적으로 바다도 그렇게 비슷하게 물속으로, 여긴 바다. 혹은 육지죠. 육지. 본인이 서 있고, 이렇게 낚시를 하잖아요. 그럼 뒤에 지형을 딱 보시면, 바다도 어느 정도는 지형이 이 지형하고 비슷하게 그대로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급경사 그대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급경사대로 그대로 내려가. 뒤가 직벽이잖아요. 그럼 물속도 직벽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 넓은 막 그 바위로 된 산들 있잖아요. 바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속도 그대로 밋밋한 바위예요. 바위. 평범한 바위. 이제 완만하면 완만하게 내려가고. 근데 이런 데는 그냥 평범하게 민자로 이렇게 바위들은 별로 안 좋아요. 뒤에 뭐 산에서 좀 돌이 무너져 갖고 이렇게 잔돌도 많고 바위도 많고 막 잔자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굴러떨어지는 물속에도 그대로 돌이나 잔자갈들이 물속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데가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런 데가 그 물풀이에 물속에 잠겨 있으면 거기가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낚시를 가시면 낚시 편하고 안 편하고 일단 둘째 치더라도 이제 편하면 좋죠. 뒤에 지형을 보셔야 돼요. 자기가 낚시하고 있는 뒤에 지형, 산이나 언덕. 산의 언덕에가 막 그 바닥에 막 돌이나 뭐 울퉁불퉁하고 돌 무너진 것들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속에도 그런 무너진 돌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데가 포인트가 좋아요. 그냥 밋밋한 것보다. 그거 알고 계세요. 갯바위 가실 분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그 볼라 낚시뿐만 아니라 감성동 낚시나 이렇게 찌낚시 하신 분들도 이런 걸 보고 가거든요. 뒤에 자기 머리 뒤쪽에 지형을 그대로 바다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벽은 물속에도 직벽. 뒤쪽이 완만하잖아요. 물속에도 완만해요. 수심이 낮아요. 그러니까 아쉽죠.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물속에 이제 물 났을 때 막 지형이 보이잖아요. 나중에 한 번씩 물 빠졌을 때 지형을 한 번씩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도움이 돼요. 물 차면 나중에 그 속에 뭐가 있다, 여가 있다, 수중여가 있다, 뭐 테트라가 있더라, 뭐 이런 거, 뭐 물풀이 좀 올라와 있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 선정. 1번 포인트 선정. 포인트 선정을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걸 알고 날씨 보고 포인트에 진입을 하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궁금한 뭐 상황에 맞는 채비나 뭐 운영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상황에 맞는 채비 선택이 있습니다. 볼락 채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던질지를 이용한 것은 왜 하냐? 장타를 하기 위해서 던질지를 중간에 위에다가 던질지를 삽입해가지고 삽입하거나 묶어서 이렇게 캐스팅을 해요. 그 밑으로는 라인 여유줄 주고 끝에 이제 지그헤드 좀 가벼운 걸 묶는데 전질지가 있고, 두 번째 스플릿이 있어요. 스플릿샷. 우리 베스 낚시에 스플릿샷 리그 많이 쓰잖아요. 그 채비. 그리고 세 번째가 지그헤드입니다. 지그헤드. 이제 대부분 워킹 낚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그헤드. 이쪽 남해안 쪽은, 뭐 동해안 쪽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무조건 지그헤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보통 보편적으로 지그헤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제 던질지는 언제 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타를 위해서 던질지를 써요. 이게 던질지가 둥실한 게 그 도래해가 묶어가지고 하는 게 있고, 이런 던질지 라인에
중간에 스프리샷처럼 끼워가지고 이게 고정시키고 라인에 그 밑으로 이제 라인이 뽑아서 지그헤드, 이런 지그헤드 연결해서 쓰는데, 이것도 전집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장타를 위해서 써요. 플로팅이 있고 뭐 슬로우 싱킹이나 뭐 싱킹 이런 타입이 있으니까, 그것은 뭐 제가 그건 안 하니까 일단 나중에 그 상황에 맞게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일단 그런 것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스프리샷은 많이 씁니다. 이 남해안에서 우리 비스 낚시에 스프리샷 쓰죠. 이게 중간에 양쪽 보이시죠? 양도래 축에다가 한쪽은 스플릿샷 한 30cm, 40cm 정도 카본 라인 묶고, 이제 이쪽은 원줄 묶고 합사를 묶어서 여기에 이제 지그헤드를 끝에 지그헤드를 묶어요. 근데 지그헤드는 스플릿샷은 여기 뽕돌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쓰셔야 됩니다. 한 1호 전후 1호나 0.8을 아니 1g 지그헤드짜리나 아니면 뭐 0.8g이나 1.2g 가볍게 쓰셔야 돼요. 최대 무게 써도 한 1.5는 안 넘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스프릿샷은 어떨 때 쓰죠? 그 연안 낚시에서도 이제 전질지 안 쓰고 이 스프릿샷 쓰는 이유가, 전질지는 좀 무겁잖아요. 스프릿샷은 좀 가벼워요. 스프릿샷도 똑같아요. 이것도 일반 지그헤드보다는 요 뽕돌 무게가 더 지그헤드보다 무겁기 때문에 좀 장타를 위해서 쓰기도 해요. 근데 주로 수심이 좀 깊을 때 이것을 많이 씁니다. 자연스러워요. 요 뽕돌은 보통 양도래추는 1호도 쓰고 0.5도 쓰고 1호 살짝 넘어가 1.25, 1.55까지도 이렇게 쓰는데, 보통 한 1호 정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캐스팅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먼저 깔아앉아요. 이게 더 무겁기 때문에 지그헤드보다. 이게 바닥에 먼저 깔고 이게 나중에 깔아앉아요. 천천히 깔아앉죠. 이건 빨리 깔아앉고 이건 천천히 깔아앉고, 바닥에 닿고 이거는 그 다음에 늦게 딱 바닥에 닿아요. 요걸 채비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툭 뜨잖아요. 그러면 채비가 뒤쪽이 착착 따라와. 그 다음에 툭툭 따라왔다가 쓱 깔아앉히고, 아니면 바닥을 찍고 감으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에서 따라와, 지그헤드가. 이렇게 운영하시면 돼요. 스프릿샷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스프릿샷 잘 안 씁니다. 쓰기도 쓰는데 요즘은 지그헤드만 써요. 스프릿샷은 보통 막 수심이 좀 멀리 수심이 한 7, 8m, 막 8m, 10m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경우는 요거 쓴 게 낫습니다. 지그헤드 1g, 1.5g 한참 깔아지도 안 해. 건다고 해도 지그헤드 무겁게 쓰면 폴링 때 너무 빨리 깔아지니까 건다고 막 3g, 4g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웜이 달려있는 그 부분 끝에 채비가 가벼워야 돼. 그 부분 일단 폴링의 대부분 액션 주고 폴링에 만약에 스테이 때 입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뽕돌은 상황에 맞게 해서 한 5m 좀 전후면 한 0.5호에서 0.75 정도 쓰면 되고, 거의 5m에서 한 1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1호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스프릿샷 하십시오. 상황에 맞게. 좀 채비하기가 번거로워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쓰지 잘 안 써요. 요즘 워킹 낚시는 대부분 연안이 낮기 때문에 지그헤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장 많이 쓴 게 지그헤드입니다. 지그헤드 보이시죠? 지그헤드 이렇게 지그헤드입니다. 지그헤드가 이게 헤드가 야광으로 된 게 있고 일반 납으로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야광으로 된 것은 좀 비싸고 이제 납으로 된 것들은 좀 싸요. 낚시 해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세하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뭐 야광이 불을 비춰야지 야광이 되지, 계속 쓰다 보면 야광이 또 없어져요. 너무 깊은 데 들어가면 또 안 보이고, 이제 불에 쐬고
다시 하면 또 보이고 그래요. 야광이 오래 계속 지속적으로 야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그헤드는 보통 이렇게 그 볼락 전용 지그헤드가 있어요. 뭐 베스용 지그헤드 막 16분의 1온수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바늘이 커요. 볼락 자체가 입이 작기 때문에 볼락 전용 지그헤드를 쓰셔야 됩니다. 바늘이 작아. 이렇게 뭐 금색도 있고 일반 검정색도 있고 있는데 일단 볼락은 전용 바늘을 쓰셔라. 그 무게별로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제 무게별로. 무게 보여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여기다 여기 안에 칸칸이 있는데 16분의 1온스, 22분의 1온스, 뭐 3호까지 가지고 3g까지 3g, 2.5g, 2g, 1.5g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상황에 맞게 좀 무게를 조정하려고 물살이 좀 있을 때 이렇게 칸칸이 있어요. 요거는 이 앞에 것은 야광, 볼락, 야광. 요것은 일반 지그헤드입니다. 지그헤드는 이제 저렴하니까 야광은 비싸요. 뭐 5개 한 5개 들어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막 3, 4천원은 뭐 어떤 데 5천원까지 하니까 이런 거 좀 싸죠. 이런 거 쓰셔도 무난해요. 이렇게 갖고 다니십시오. 꼭. 너무 섞어버리면 무게를 찾기 나중에 어려워요. 막 반에 이거 다 섞어놓고 찾아라고 하면 이 무게별로 찾겠어요. 못 썼지.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지그헤드. 이제 웜은 보통 이렇게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뭐 마마옴도 있고 요거 어디 거냐? 요것도 있고 웜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천차만 엄청 많아요. 볼락도 베스 웜처럼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요건 2인치. 요건 2인치 웜도 있고 요건 몇 인치냐? 5.8cm니까 이것도 2인치 똑같은 건데 이거 2인치 똑같은 건데 색상별로 안에 주황색 펄이 들어가 있는 거 있고 그 다음 하얀색도 있고 그러니까 웜도 똑같은 웜이라도 이렇게 요건 백색 하얀색 마마옴이고 좀 작아요. 이건 1.5 요건 2호인가 아니 2인치인가 되고 이 세 개는 요건 1.5인치 백색 또 주황색 이렇게 아니 빨간색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투톤도 있고 백색도 있고 전국 건데 백색도 있고 요건 투톤이에요. 주황색하고 하얀색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이게 투톤이죠. 이게 투톤 보이시죠? 투톤 이렇게 밑에는 하얗고 위에는 주황색. 이것도 뭐 투명한데 안에만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요. 꼬리가 기니까 좀 옴이 길어요. 몸통은 별로 안 큰데 꼬리가 묻은 경우도 많아요. 옴이 예를 들어서 그 옴이 좀 이렇게 2인치가 좀 크다 싶으면 이 머리를 조금 잘라서 쓰면 한 이 정도 짧아집니다. 이 정도 짧아져요. 쇼파이트가 계속 많이 나잖아요. 그럼 뒤에 꼬리가 웜이 길기 때문에 뒷부분을 많이 이렇게 무니까 챔질해도 챔질 안 돼. 그때는 좀 헤드 부분을 좀 잘라서 짧게 웜을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아니면 뭐 이런 웜 같은 경우는 꼬리를 좀 더 이런 거 같은 거 꼬리가 기니까 꼬리를 무니까 이 꼬리를 이 부분을 조금 잘라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입질이 훅샷이 잘 돼요. 지그헤드. 자, 이제 웜을 소개해주고 채비도 소개해줬어요. 그러면 이 채비로 볼락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채비 운용법 가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비 운용법. 지그헤드를 예를 들어 채비를 달아가지고 지그헤드 한번 설명할게요. 지그헤드 일단 볼락이 그날 그 바닥층이 있어. 바닥 제일 바닥에서 입질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중층에서 많이 하는지 완전 상층에서 입질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위에 보이는 위에 떠 있는 것들은 다 젖볼입니다. 젖볼 대부분이 너무 상층은 뭐 1m 이상
중간 1m 위로는 뭐 거의 상층이라고 보는데, 상층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일단 볼락 낚시는 바닥을 찍은 게 좋아요. 수심이 뭐 3m나 4m라 해도 뭐 찍는 5m 이런 데는 일단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액션을 주거나 아니면 릴링하고 중층까지 자기 회수할 때까지 그 탐색을 해 보셔야 돼요. 몇 번 탐색하다 보면 입질이 계속 들어온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층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낚시를 어떻게 하냐, 그날 가가지고 중층도 탐색해보고 바닥층도 탐색해봅니다. 중층을 그대로 끌고 릴링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층 딱 찍고 바닥층에서부터 상층까지 계속 조금씩 올리면서 이렇게 릴링을 해봐요. 전층을 탐색하는 거죠. 입지층을 잘 찾으면 이제 그 위주로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닥은 무조건 찍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벼운 채비를 쓰면 이거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초보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 라인을 보면 알아요. 라인이 나중에 들어가다 보면 라인이 밤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지붕등을 켜놔야 보는데 라인이 계속 빨려 들어가다가 멈추면 그게 바닥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윳줄 감고 이제 액션을 주셔야 돼요. 자, 바닥층하고 중층을 대보면 이렇게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법 있어요. 액션법. 볼락은 액션법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툭툭 액션 몇 번 주고 몇 번 주고 그냥 스테이가 아니에요. 몇 번 딱 주고 그 액션을 준 만큼 위로 떠요. 그러면 그만큼 라인을 또 감으셔야 돼요. 여윳줄로 해소하고 스테이 하셔야 돼요. 액션 주고 그대로 놔두면 또 깔아주면 그 자리, 액션 주고 또 가만 놔두면 깔아주면 그 자리니까 액션 주고 여윳줄 감고 스테이, 그러면 쭉쭉 스테이, 그러면 쑥 깔아주고 또 여기서 축축 스테이, 액션 주고 여윳줄 감고 스테이,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액션을 주면서 스테이 반복하면서 여윳줄 감아주면서 릴링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바닥을 찍거나 중층까지 원하는 스윙치까지 내린 다음에 그냥 천천히 감아. 그냥 천천히.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천천히 감으면 내가 중층 수심층에서 그대로 반드시 감냐, 아니면 거기서 위로 올라오면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천천히 감냐, 그걸 자기 느끼셔야 돼요. 본인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채비 무게에 따라 틀리니까. 그것을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릴링을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금 중층이나 어느 수심층이나 바닥층을 그대로 긁고 온다. 그걸 느낌은 상권이 아셔야 돼요. 하고, 그날 패턴에 맞는, 두 가지 중에 패턴에 맞는 채비 운영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볼락은 그 물때에 따라 활성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애들이 막 중층 위에 올라와 입질하다가도 갑자기 또 바닥층을 쭉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바닥층에서 막 놀다가 또 위로 중층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썰물, 들물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어요. 물살이 있고 없고, 물 만조대, 간조대, 아니면 중날물, 중들물, 그때마다 애들이 수심층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한 가지만 계속 고집하시면 안 되고, 액션도 바꿔가면서 해보고, 수심층 탐색도 바닥에서 했다가 중층에서 했다가 이렇게 계속 해보셔야 돼요. 계속 잘 나오는데, 중층에서 예를 들어 계속 잘 나오는데 바닥층 굳이 공략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잘 나오다가 안 나오면 이제 바닥층 공략하고, 바닥층 또 잘 나오다가 안 나오면 또 중층도 공략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게도 좀 조절해보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볼락 낚시에 좀 요령을 알고 그러면 좀 마리수도 늘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락 낚시가 수심이 깊은 데가 사이즈가 좀 크고, 수심이 낮은 데가 사이즈가 좀 작아요. 작아. 그거 아셔야 돼요. 대수록 상층보다는 중층에서 바닥층 사이를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바닥층에 또 의외로 또 큰 놈들이 간간히 또 잘 나옵니다. 중층보다는. 그리고
안에 수중녀나 뭐 테트라 같은 거 그런 장애물이 있는 데가 좀 낫고. 이렇게 하면 설명하면 되나? 그리고 이제 볼락 낚시 중요한 게 채비가 아니 저기 장비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볼락 집어등이 있습니다. 집어등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 그 전등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조그만한 거. 제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보면 그 집어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쬐깐해요. 아니 요 A4 용지 한 반만 할까? 이 정도 할 거예요. 한 반 정도 할 거예요. 크기가 가볍습니다. 이게 보통 백색 등도 쓰긴 쓰고, 그 다음에 초록색 등도 쓰고, 또는 파란색 등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록색 등을 이제 대부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락 낚시가 등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등을 어디다 붙여야 돼요? 갈치 낚시는 좀 멀리까지 이렇게 좀 비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한 10m 이 정도. 근데 볼락 낚시는 그 집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캐스팅을 하면 보통 지그에 드는 거 캐스팅 하자면 한 10m? 많이 던져봐야 10m 안쪽. 그렇기 때문에 멀리 비출 필요 없어요. 볼락 낚시는 낚시하다 보면 알겠지만 멀리서도 물지만 뭐 테트라 이런 갯바위에서 하다 보면 가까운 데서 묻니다. 그래서 집어등을 바로 앞에다 비추셔야 돼요. 그래야 그 베이트피시가 발 앞에 모이고, 이제 젖볼락들은 눈에 보이지만 좀 큰 사이즈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그 불빛 그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불빛 안에 들어와 있진 않아요. 볼락 낚시가 뭐 불을 비추니까 볼락이 고기가 모여든 게 아니고, 불을 비추잖아요. 그럼 베이트피시나 작은 고기들이 불빛에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이제 대상 어종들이 이제 뭐 갈치나 뭐 볼락이나 주변에 이제 딱 어슬렁 갖고 모여드는 겁니다. 불빛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베이트피시를 보고 오는 겁니다. 먹이를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집어등은 될수록 멀리 비추지 말고 발 앞에서 어느 정도 각도. 그 다음에 너무 낮은 데서 비추는 것보다 조금 높은 데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비추시는 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45도로 이렇게 비추시는 게 좋습니다. 뭐 대부분 낚시해보면 알겠지만 그 불빛이 이렇게 비춰놓으면 왼쪽이나 뒤쪽이나 그 옆쪽 그 어두운 부분 쪽에서 입질이 많이 옵니다. 불빛 안에도 보다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라인은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라인을 빼먹었는데, 볼락 낚시, 워킹 낚시에서 라인을 몇 호를 쓰죠? 0.15에서 최대 0.45까지 씁니다. 0.15, 0.45, 45까지 써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0.25, 평균적으로 0.25를 많이 씁니다. 이제 라인마다 좀 장단점이 있어요. 가는 라인하고 뭐 0.15 쓴 사람도 있고 0.45 쓴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차이는 0.15를 쓰신 분들은 가벼운 챕이 멀리 날아갑니다. 멀리 날아가요. 그래서 0.45를 쓴 사람들은 가벼운 채비가 라인이 좀 더 두껍기 때문에 좀 덜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 싶으면 0.25나 0.35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0.45를 써요. 왜 0.45를 쓴다면, 그 여름에 풀치 낚시 하잖아요. 그 감아놓은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거 쓰고 있어요. 요거 있어. 전공 낚시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그리 두껍진 않아요. 국방색이면 국방색이고 이걸 쓰고 있어요. 좀 두껍긴 두껍지만 안정성은 있습니다. 이 라인은 대신 부드럽지 않고 라인이 좀 뻣뻣이다 그래야 돼. 뻣이다 그래. 이제 부드러운 왜 뻣인 라인이 또 좋은 점 뭐냐면, 부드러운 라인들은 후루루 현상이나 그 라인 나가면서 라인을 같이 끌고 가고 막 엉킴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너무 부드러운 라인들은. 이제 대신 비거리도 좋지만,
근데 뻣뻣한 라인은 엉킴이나 뭐 꼬임 같은 게 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 사용을 하십시오. 근데 평균적으로 0.25나 0.35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25로 저 같은 경우에 0.25를 추천하는데, 나는 좀 튼튼하게 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0.45까지 쓰셔도 됩니다. 요건 0.35. 0.35도 지금 밤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 형광이나 야광색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런 거 0.45인데, 저도 지금 좀 해보고 지금 아직 그 불편한 점은 못 느끼겠어요. 이게 아직 좀 마음에 드니까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아미고 라인인데 0.35도 이렇게 빨간색 아니면 형광색 그런 라인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쇼크리드를 꼭 하셔야 돼요. 쇼크리드 볼락이 원래 고기가 작잖아요. 나와봐야 막 10에서 한 20 사이, 도보는 20 사이, 가끔가다 20 넘어간 것도 있는데, 두꺼운 라인 쓸 필요 없습니다. 한 5파운드나 6파운드? 5파운드나 6파운드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6파운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카본, 쇼크리드를 꼭 연결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1m 정도만, 1m 정도만 이렇게, 1.5m에서 1m 정도 쇼크리드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해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로드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로드는, 뭐 어떤 사람들 에깅 때 쓰실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에깅 때, 라이트 때? 뭐 그런 거 쓰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까치 때, 풀치 때, 그런 거 쓰셔도 되고, 볼락 때 전용으로 쓰는데, 볼락 때 전용은, 볼락은 볼락에 맞는 전용대를 쓰는 게 좋습니다. 로드는 전용대 쓰는 게 좋아요. 뭐든지. 가벼운 챕이 날아가려면 로드 힘재도 좋아야 되고, 부드러워야 돼. 뽀신 로드는 잘 안 날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볼락 로드가 7.6비트를 쓰고 있어요. 7.6비트가 좀 길 수도 있고, 다른 것보다 근데, 한 7.5비트에서 7.3비트에서 한 7.6비트 그 사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볼락 낚시는. 로드가 짧으면 비거리는 좀 떨어져도 감도는 좋아요. 미세한 입질 잡기. 로드가 길면 비거리가 좋은데 대신 감도가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해보니까 뭐 기는 안 다나 뭐 저는 볼락 낚시를 좀 하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나겠습니다. 못 느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짧은 노드가 감도는 좋습니다. 그만큼 빨리 전달되니까. 가는 라인 짧은 노드가 감도가 좋고,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범용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락 낚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키포인트는 나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볼락 낚시 중요한 점. 첫 번째, 가장 포인트를 잘 선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채비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법도 그날 잘 먹는 채비 운영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집어등 비추고, 뭐, 집어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집어등 없는 분들은, 뭐 방파제 이런 데 가끔 가다가 가로등 있죠. 가로등 등이 비춰져 있어요. 그런 데는 굳이 집어등을 안 비춰도 됩니다. 이미 가로등이 집어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가서 낚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볼락 낚시하면서 테트라 이렇게 많이 타잖아요. 테트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테트라가 작은 테트라가 있고 큰 테트라가 있어요. 근데 큰 테트라 같은 경우는 사이사이가 빈 공간이 많아요. 작은 테트라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좀 위험한 데는 대수로 가지 마시고, 그리고 테트라 타실 때 물이 들렀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물기가 묻었어요. 근데 아래쪽은 물이 자주 잠긴 데는 이끼가 끼어 있고, 이제 이끼가 없는 데는 물기가 이렇게 날물에 물이 빠지면서 물기가 있어요. 신발에 물기나 이끼 밟으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그런 데는 절대 내려가지 마십시오. 진짜 위험합니다. 절대 내려가지 마십시오. 제가 당부드립니다. 될수록 낚시는 안전한 곳에서 하시는 게 좋고, 위험한 데는 될수록
아무리 손맛도 좋지만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것으로 볼락 낚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 볼락 낚시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